미르앤리 투자자문 이성수 대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강한 코스닥 지수의 상승. 예, 정말 어마어마했죠. 자,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생할 정도로 코스닥 시장 뜨거운 상승세를 만들었는데요. 자, 그런데요. 코스닥 지수 1060포인트 돌파. 이거는요,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잃어버렸던 25년여의 시간을 되돌린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코스닥 지수를 2000년 연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코스닥 지수 플러스 7.09% 상승 마감. 와,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데요. 이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2021년의 고점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의 고점을 넘어섰느냐? 2000년 9월 7일 이후 최고치를 코스닥 지수가 기록했던 것입니다. 2000년 9월 7일 이게 뭐죠? 예,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시장이 폭락할 때, 그때 당시 2000년 연초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3분의 1 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또 하락하면서 이 영역은 수십 년 동안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수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2000년 9월 7일 닷컴 버블이 붕괴되던 그 당시 9월 초부터 해서 9월 중순까지 단숨에 마이너스 30%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달, 한 중순까지 이 정도의 폭락장이 발생하면서 1000포인트가 깨졌고, 그 이후 코스닥 지수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지수대, 200포인트대까지도 내려가는 치욕의 역사가 반복이 됐다가, 2021년에, 잠깐 1000포인트대 들어와서 한 반년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만, 그 이후 또 코스닥 지수는 무너지면서 심각하게 무너졌죠. 600포인트대 중반. 최근에 2024년, 2025년 연초에 그런 하락폭을 기록했다가 이번에 1000포인트를 넘어선 수준을 넘어서 1064포인트를 넘어서면서 2021년 고점대뿐만 아니고 2000년 9월 7일에 그때 역사 속으로 잊혀졌던 지수대로 단숨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 신고점을 경신한 그 모멘텀에는요, 가장 큰 게 바로 코스피 5000 특위가 지난주 22일 목요일, 요때 이제 코스피 5000 딱 터치한 날이잖아요. 코스피 5000 특위가 대통령하고 우리 점심에요 약속했는데 그날 5000을 터치했어. 정말 우연이었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 목표를 제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쏟아졌죠.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시장의 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해서 뭔가 군불이 피워져 오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 작년 11월 말에, 정확하게는 11월 27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모 경제 매체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나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몰라요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기사가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던 11월 28일에 코스닥 지수가 급등합니다. 기세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세가 계속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활성화 대책이 바로 나오지 않고 12월 중순 넘어서 금융당국이 보도자료로 발표를 하게 되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에도 코스닥 시장이 확 뜨지는 못했습니다. 차별화 장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 동안에
코스닥 지수는 뭔가 아닌가 봐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번에 코스피 5천 특위에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중에 코스피 3천 목표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 세 번째 트리거가 된 거지 않습니까? 마치 1번, 2번 트리거는 우리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MT 가서 장작 쌓아놓고 캠프파이어 할 때요. 장작 쌓아놓고 등유, 휘발유 뿌리면 안 됩니다. 등유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 야, 이거 뭐 다 준비해놓고 왜 불을 안 붙여?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코스닥 3천 목표를 제시한 거는 저 장작과 등유가 뿌려진 그 캠프파이어에 불씨를 던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코스닥 3천 정말 갈 것인가? 저 오늘 기세 보면 마치 코스닥 3천을 내일이라도 달성할 것 같은 그러한 기세로 시장이 폭등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건 이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고객 대상 세미나에서 준비한 자료긴 한데, 코스닥이 3천에 도달하게 되면요, 코스닥 PBR이 7배 수준을 넘어갑니다. 참고로 99년 닷컴 버블 때 5배였거든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우연이었던 필연이었던 차별화 장세에서 확산 장세로 시장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또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지수만 상승하고 현대차가 무슨 개별 잡주 마냥 10몇 %씩 상승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폭등하고 개별 잡주 마냥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그 차별화 장세가 이제는 극에 이르러서 이제 확산자 장세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형주 독주에서 중소형주로의 확산 장세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변수긴 합니다. 워낙 차별화 장세가 강했었기 때문에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불씨가. 대신에 워낙 처져 있던 부분, 억울하게 눌려있던 종목들도 다반사였잖아요. 그 종목들이 힘을 내면서 적어도 지수 못 쫓아간 것만큼은 어느 정도 반은 쫓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코스닥 지수 3천을 향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하나하나 도입되게 되면, 그리고 그게 진짜 실행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매끈한 곡선, 이렇게 매끈한 y= x제곱의 매끈한 곡선을 상상하시는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성이요. 만약에 가더라도 이래요. 단단히 마음먹고 시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함께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자 하신 분들은요, 미래엔잇 투자자문 제 머리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여러분들 제 댓글 최상단 또는 영상 본문에 있는 미래엔잇 투자자문 자문 서비스 신청하기 입력 폼으로 여러분들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 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 0에서 100%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